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학교 안전공제의 비급여 항목 보상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양은 최근 교내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가 460만 원이나 청구됐는데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A양 부모는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치료비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공제 제도를 안내했고, A양 부모는 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보상액은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란 수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입니다.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하면서 보장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가입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상액이 적었던 이유는 A양이 받은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정해진 기준이 있는 항목만 일부 지급하고 기준이 없으면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때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규정에 없는 보상이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보니 지역공제회마다 법이나 의학적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준의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보상받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공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공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면 정기적으로 식을 바꾼다든가 비급여 부분을 이제 좀 조정한다든가. 학교에서 다친 구성원에게 치료비 걱정이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조치가 부산 지역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기업 10곳 중 4곳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부산 지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수출 상위 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8%가 트럼프 통상 정책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 업종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출 전망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직접 위험 요인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산업별 수출 규제를 꼽았습니다. 또 관세 전쟁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는 기업은 61%에 불과해 10곳 중 4곳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전국으로 사실상 정부의 대미 대응력이 부재한 만큼 기업들은 빠른 정부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서영훈 과장입니다. 공급망 재배치라든지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출량 감소와 재산성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 차원에서 대미 규제나 각종 무역 규제에 대한 협상력을 좀 강화. 앞으로 글로벌 교역 감소와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신시장 진출 지원, 물류비 지원, 환율 안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기업들은 답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에 예치한 비율이 9%에 불과해 지역의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활성화해야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41곳이 얼마나 지방은행을 이용하는지 조사했더니 결과는 전년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곳이 부산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도 12%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특히 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등 8곳은 부산은행에 예치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전년도에 비해 은행에 예치하는 총액이 54% 증가했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오히려 17%나 감소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23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 대부분을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부산은행에 예치한 비율은 81%에서 2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인 부산의료원, 부산문화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아예 예치금이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이 활성화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민도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는 차원에서도 지방은행은 중요하지만 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입니다. 지방은행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원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일정 비율 이상 쓸 것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지방거래 실적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겠다며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7.8도, 습도는 45%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